사람들 앞에서 그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회식 자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쏠렸죠.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실수가 1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아내의 얼굴에서는 모든 색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인 그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회사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준 씨 44세. 그는 이날 주인공이었습니다. 회사 영업팀 이사로 승진한 지 6개월, 올해만 3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성사시키며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죠. 네이비 톰포드 수트에 에르메스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성공한 중년 남성의 전형이었습니다. 민준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분기 실적 정말 대단하셨어요.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 후배들과 동료들이 건네는 축하 인사에 그는 겸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다른 손으로는 악수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사교의 달인다운 면모를 보였죠. 그의 곁에는 아내 수진 씨 42세가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시크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남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완벽한 내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14년 차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 두 아들을 둔 그들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죠. 사모님, 남편분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회사 여직원들이 건네는 말에 수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레스토랑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따뜻한 조명, 테이블마다 놓인 하얀 장미 꽃다발, 그리고 와인 잔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한 축제 분위기였죠. CEO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민준 이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고 수진 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의 이면을, 그리고 몇 시간 후 이 자리에서 펼쳐질 충격적인 반전을요. 완벽해 보이던 남편의 사회적 얼굴. 민준 씨는 회사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조깅을 하고 7시 30분이면 사무실에 도착해 그날의 업무를 정리했죠. 후배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했고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민준 이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가정도 잘 챙기시고 일도 완벽하게 하시고. 부하 직원 재현 씨가 옆 테이블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실제로 민준 씨의 SNS는 모범적인 가장의 표본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올라오는 가족 나들이 사진, 아이들의 학예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모습, 결혼 기념일마다 아내에게 보내는 감성적인 글들. 14년 전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지난 9월 결혼 기념일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좋아요는 300개가 넘었고 댓글란에는 부러워하는 말들로 가득했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민준 씨는 워라벨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야근을 하면서도 저녁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과 통화했고 주말에는 절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요. 가족이 최우선이에요. 일은 평일에 끝내면 되죠.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배웠고 여직원들은 저런 남편을 만나야 한다며 부러워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민준 씨는 수진 씨의 의자를 정중하게 빼주었고 코트를 벗겨 옷걸이에 걸어주었습니다. 추운데 괜찮았어요? 응, 괜찮아. 당신은? 나야 뭐 늘 그렇지. 그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서로를 챙기다니 정말 보기 좋은 부부라고요. 저녁 7시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진까지 그는 모두에게 적절한 말과 미소를 건넸죠.
과장님, 지난번 프로젝트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대리님, 요즘 애기 재롱이 장난 아니죠? 사진 보여주세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개인사까지 챙기는 모습. 이것이 민준 씨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이유였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 남편이야.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그녀는 몰랐습니다. 완벽함이란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아내가 우연히 들은 결정적 한마디. 저녁 8시 30분 수진 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죠. 반쯤 열린 직원 휴게실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이사님 진짜 멋지시다. 부럽다 사모님. 수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 칭찬이 나쁠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 회사에서는 저렇게 완벽한데.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사람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수진 씨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혜 언니 말 들었어? 지난번에. 쉿.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진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나 같으면 절대 못 참아. 근데 지혜 언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회사 다녀야 하니까 그러겠지.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수진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회사 마케팅팀 과장 유지혜를 말하는 건가요? 38세, 독신, 능력 있기로 유명한 그 여자를요? 그래도 이건 좀 윤리적으로 문제 아니야? 맞아. 특히 저렇게 가정적인 척하는 거 보면 더 기분 나쁘더라. 수진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민준이가 뭘 했다는 거야? 손을 씻으며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지혜 씨의 관계를요. 회사 행사 때마다 민준 씨 옆에 자주 있던 그 여자. 늘 프로페셔널하게 일만 이야기하던 차가운 인상의 그 여자. 설마. 아니야. 민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명백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요. 수진 씨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민준 씨는 여전히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가식적이고 계산적이고 낯설게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민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억지로 미소 지었죠. 응, 괜찮아. 그냥 좀 더운 것 같아. 그래? 물 좀 마셔. 민준 씨가 물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그녀의 손을 감쌌죠. 평소 같았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그 손길이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수진 씨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디선가 유지혜 씨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녀를요.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불편한 기류. 저녁 9시 본격적인 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즐깁시다. 건배. CEO의 선창에 따라 일제히 잔이 부딪혔습니다. 와인과 맥주가 테이블마다 돌았고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죠. 수진 씨는 샴페인을 홀짝이며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고 농담하는 모습.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어요. 민준아, 한잔하자. 영업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는 활짝 웃으며 잔을 부딪혔죠. 부장님, 오늘은 제가 대접해야죠. 하하, 우리 민준이가 이제 완전히 한몫하는구만.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목소리도 커졌죠.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재킷을 벗은 채 신나게 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그때 봤습니다. 민준 씨의 시선이 잠깐, 아주 잠깐 유지혜 씨 쪽으로 향하는 것을요. 그리고 지혜 씨도 민준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고 민준 씨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죠.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의 의미를요. 사모님 같이 사진 찍을까요? 옆 테이블에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까 그 대화. 지혜 씨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녁 9시 30분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인사를 나눴고 민준 씨도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유지혜 씨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수진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혜 과장, 요즘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와 똑같이 밝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의 반응은 달랐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 그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와의 대화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뭐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혜 씨의 어조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서로 눈치를 봤죠. 민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봤어요. 그가 돌아서는 순간 굳어진 표정을요. 한 여성의 의미심장한 시선. 유지혜 38세. 그녀는 회사에서 얼음공주로 불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일밖에 모르는 커리어우먼. 5년 전 이혼 후 오직 일에만 매진해온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수진 씨는 화장을 고치러 다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혜 씨와 마주쳤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지혜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 씨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각자 화장을 고쳤죠. 거울을 통해 수진 씨는 지혜 씨를 관찰했습니다. 검은색 심플한 원피스에 최소한의 액세서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축하드려요. 민준 이사님 승진하셔서.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축하의 기쁨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죠.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신가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지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던 그녀는 거울 속 수진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모님.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돌직구였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따로 커피 한잔 할까요? 커피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모님께. 지혜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도 슬픔도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서는 곤란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혜 씨는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 남겨진 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자리로 돌아온 수진 씨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계속 화장실만 가네. 응. 그냥 좀 더워서. 그래. 우리 일찍 가볼까? 민준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 평소 같았으면 고마웠을 그 배려가 오늘은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 10시, 2차로 넘어가기 전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전화를 하러 나갔죠. 수진 씨는 멀리서 지혜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준이가 그녀에게 뭘 한 거지? 술기운 속에 튀어나온 실수. 저녁 10시 30분 파티는 클라이맥스로 치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소주 5잔, 맥주 3잔, 와인 2잔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절제하는 그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민준아, 한 잔 더. 이사님 축하주 받으세요. 사람들이 계속 술을 권했고 민준 씨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익어 있었고 말투도 흐릿해졌죠. 하하, 좋아요. 다들 한 잔씩. 민준 씨가 테이블을 돌며 술을 따랐습니다. 수진 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민준 씨는 아내의 말을 가볍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갔죠. 그때 마케팅팀 테이블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지혜 과장님, 왜 혼자 조용히 계세요? 같이 즐겨요. 모든 시선이 유지혜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에이, 오늘 같은 날 뭐 그러세요? 민준 이사님, 지혜 과장님한테도 한 잔 따라드려요. 농담 섞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 지혜 과장은 됐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변했습니다. 네? 왜요? 그냥. 지혜 과장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저 마실 수 있는데요. 지혜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당황했습니다. 술 기운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죠, 이사님? 지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왜 술을 안 따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따르시면서요? 지혜 과장, 진정해요. 내가 그런 의도가. 의도요? 의도가 뭐였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뭔가 터지려고 한다. 지금 당장. 지혜 과장,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요? 지혜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사님은 항상 그러시죠. 사람들 앞에서는 다르게 행동하시잖아요. 폭탄이 터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퍼지는 진실.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죠. 모든 시선이 유지혜와 민준 씨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지혜 과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기운은 단번에 날아간 듯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지혜 씨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죠. 이사님, 제가 왜 6개월 동안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했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왜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했는지 아세요? 업무가 많아서 그랬잖아요. 업무요? 지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죠. 이사님이 시킨 일은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건 괴롭힘이었죠. 수진 씨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제가 만든 기획안을 10번도 넘게 다시 하라고 하셨죠. 아무 이유 없이요. 그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퀄리티요? 결국 제가 처음 만든 기획안 그대로 통과되었잖아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저만 쏙 빼고 정보를 공유하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못해서 망신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점심시간마다 저한테만 긴급 업무를 주셔서 밥도 못 먹게 하셨죠. 6개월 동안 점심을 제대로 먹은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완벽한 상사로 알려진 민준 씨의 다른 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 알겠어요. 제가 이사님 승진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그게 문제였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2년 전 출장 갔을 때 기억나세요? 이사님이 저한테 술 마시러 가자고 하셨죠. 저는 거절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이사님은 달라졌죠. 그건 오해야. 나는 단지 뭐죠? 업무상 필요해서? 친목 도모 차원에서? 지혜 씨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이사님. 제가 거절하자마자 이사님 태도가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승진 추천까지 해 주셨는데요. 수진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울었어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잠을 잘 수 없었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사님이 행복한 가정, 완벽한 남편 코스프레 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웃음이 멈춘 공간과 얼어붙은 얼굴들. 레스토랑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CEO가 일어났습니다. 지혜 과장 진정하고. 민준 이사, 이게 사실이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수진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당신. 수진 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죠. 이게 사실이에요? 민준 씨는 아내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4년 동안 나는 당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가르쳤고요. 수진아. 그런데 당신이 회사에서 이런 짓을 했다고요? 한 여자를 괴롭히고 우울증에 빠뜨리고. 수진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혜 씨가 당신 제안을 거절했다고. 도대체 무슨 제안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술 한잔 하자고. 술 한잔이요? 수진 씨가 비웃었습니다. 귀여운 남자가 여자 직원한테 둘이서 술 마시자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민준 씨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였구나. 완전 직장 내 괴롭힘이잖아. 저 앞에서 완벽한 척 하더니. 사모님 불쌍하다. 속삭임들이 커졌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든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민준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4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요. 지혜 과장,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제안을 거절했다고 화가 났어요. 제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일부러 괴롭혔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매일 밤 야근시킨 것도, 기획안 다시 하라고 한 것도, 회의에서 빼놓은 것도 다 일부러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사님. 네. 저는 용서 안 해요.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인사팀에 정식으로 신고할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요. 지혜 과장.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요. 지혜 씨는 그렇게 말하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떨리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죠. 수진 씨도 가방을 집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민준 씨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떼요.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얘기요? 14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해요? 수진 씨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메스꺼워요. 집에 오지 마세요. 그녀는 그대로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두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요. 그날 이후 남편은 모든 걸 잃었다. 다음 날 월요일.
유지혜 씨는 약속대로 인사팀에 정식 신고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괴롭힘을 상세히 문서화해서요. 회사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죠.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민준 이사가 제 제안을 거절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마케팅팀 김현주 대리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도요. 회식 자리에서 불편한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자 승진해서 누락됐어요. 영업팀 박소영 과장도 나섰죠. 1명, 2명.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준 씨의 완벽한 가면 뒤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회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 이사는 즉시 해임 조치합니다. CEO의 발표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이는 우리 회사의 윤리 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민준 씨는 1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사 직함도 연봉 1억 2천만 원도 동료들의 존경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수진 씨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14년 동안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당신이 아니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면을 쓴 남자와 결혼했던 거예요. 진짜 당신은 여자들을 괴롭히고 권력을 남용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죠. 수진아, 제발.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미워요. 하지만 더 미운 건 14년 동안 진짜 당신을 몰랐던 나 자신이에요. 3개월 후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죠.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저 사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잘렸대. 완벽한 척하더니 뒷모습은 최악이더라. 어느 날 저녁 민준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아 지저분한 얼굴, 푹 꺼진 눈, 수척한 볼. 이게 진짜 나야? 14년 동안 그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완벽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 존경받는 상사.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비겁하고 교활한 진짜 자신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편 유지혜 씨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그녀가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한 것이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거든요. 지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았을 텐데. 새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침묵하는 게 더 두려웠죠. 지혜 씨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제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거짓 없는 삶이었죠.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아빠는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수진 씨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거야. 알겠지? 응. 아이들의 밝은 대답에 수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회식, 그날의 실수, 그날의 진실. 모든 것이 바뀐 하루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한 남자의 가면이 벗겨진 날. 침묵하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낸 날. 그리고 거짓된 삶이 무너지고 진실된 삶이 시작된 날. 민준 씨는 지금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에필로그 1년 후 민준 씨는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사였던 그는 이제 시급 9,860원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죠. 가끔 옛 동료들이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민준 씨를 알아보고 어색하게 눈을 피해요. 민준 씨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은 모래성이었구나.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영원히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는 평생을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민준 씨가 배운 너무나 비싼 교훈이었습니다.